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한덕수 총리의 선택적 권한 행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46년 만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국회를 무시한 총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행한 역사를 추가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경기 마중물 추경을 외면하던 정부가 시정연설에 나와 추경이 시급하다고 하는 대목은 참 낯뜨거웠습니다. 더구나 제시한 추경안도 내수 진작, 경기 회복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췄고 한국은행도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0.2%로 예측했습니다.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앞뒤 없는 건전재정, 민생 없는 부자 감세의 그릇된 경제 정책으로 정부 내수 기여도 0.1%라는 허망한 결과를 낳은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 한국 경제 폭망의 주범임에도 추경에서마저 그 잘못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철저히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증액하여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내란 기록물 은폐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 비서실이 제20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의 주체가 된 것도 모자라 대통령 기록관 내 이관 추진단에 4명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12.3 계엄을 방조하고 파면된 전 대통령을 감싸며 사법부를 부정하기까지 했던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내란 관여 의심을 받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스스로 기록물을 관리하며 셀프 점검을 하고 있다니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셧다운됐다가 복구된 사실도 드러나며 내란 관련 기록물을 훼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내란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즉각 이관 작업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 기구가 기록물을 점검, 이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이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 노골적인 대선 흠집내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 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주기 위한 정치 수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심우점 검찰총장의 흠 앞에서는 마냥 먼 산만 바라보다가 민주당에는 없는 제도 만들겠다는 속내를 감추지도 않습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김건희 명품백 수수 혐의도 불기소했던 검찰의 무법적 기소로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입증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사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저성장을 넘어 역성장 침체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23일 IMF가 연간 성장률 전망을 1%로 반토막 낸 데 이은 2차 충격입니다.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마이너스 경제팀입니다. 첫째, IMF의 전망 하락폭이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컸고 IMF 한국 단장은 관세뿐 아니라 한국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의 헌재 심판 방해가 경제의 부담을 키웠습니다. 둘째, 두 사람의 경제 무능은 최근 일이 아닙니다.
4분기 연속 0.1% 이하는 사상 초유입니다. 경제팀의 성적표는 내란 이전부터 최악입니다. 셋째, 국익 뒷전 대선 노름으로 관세 협상 졸속 타결을 시도하고 무능을 감추려고 졸박한 추경을 미루었고 추경 규모도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의 추경 및 경제정책 시정과 성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망상에 빠진 한대행은 차라리 빨리 출마해 자리를 비우는 것이 경제에도 관세 협상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은 대선 망상, 대선 망신 대망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도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면 빨리 나가서 국민 심판을 받으십시오. 한대행의 마지막 대행 임무는 국민의힘 당권파에 인공호흡 불쏘시개를 보태주는 단일화 들러리 대행이 될 것입니다. 대정부 질문에 노쇼한 한덕수 대행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서 뻔뻔스럽게 대통령 행세를 했습니다. 질문을 받기는 싫다.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라는 행세가 영락없는 윤석열 아바타입니다. 20여부간의 일장연설은 월권적인 매국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대국민 기만쇼였습니다. 국민께 겸손히 보고드려야 할 추경연설을 자신의 대선 출마 연설로 맞바꾼 도둑질입니다. 오늘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첫 번째 한미 통상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합니다. 또 속도를 강조하면서 다음 주 중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미국은 자신의 대선 출마 전리품으로 삼기 위해서 졸속 퍼주기 협상도 마다않는 한덕수 대행의 권력 여욕을 이용해서 한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구군이 걸린 통상협상을 자신의 대권 도전 볼모로 삼는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협상 추진과 타결은 반드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몫입니다. 통상협상을 대선 출마의 전리품으로 삼고 추경 연설을 대선 출마 연설로 도둑질한 한덕수 대행에게 더 이상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 당장 물러나십시오. 대선판에 기웃거릴 생각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한덕수 대행은 대선 출마가 아니라 내란 공범 혐의로 법정에 서야 할 범죄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치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기소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기소는 정치검찰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최후의 충성 맹세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내내 전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 정적 제거, 돌격대를 자처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후보와 엮기 위해서 내피셜 추정만으로 기소한 검찰의 조작 공소장이 재판부에 의해서 탄로났습니다.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무죄 판결은 검찰의 제19 감사기의 결과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윤석열 정권의 썩난 민심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전형적인 검찰발 정치 공작 수법입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 정치 보복을 정치 검찰 해체로 심판해야 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은 석방시키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력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 후보에겐 마음껏 칼을 휘두르는 정치 검찰의 기회주의를 끝장내야 합니다. 아무리 사냥개가 사납게 짖어도 내란 세력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막을 수 없습니다. 6월 3일은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는 사법정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대법원의 이례적인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 속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혹여나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법원장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나 새로운 법리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할 때 직권으로 사건을 저는 합의체에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 법리에 완전히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법리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항소심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의미의 확정 그리고 해석에서 유추 해석 금지와 확장 해석 금지 또 사실과 의견 표명의 구분이라는 그동안 대법원이 내놓았던 선거법 관련 판례 법리를 교과서적으로 충실하게 따른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기존 판례 법리 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단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재판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유죄로 변경하는 파기 재판한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상고법원의 주된 업무는 원심이 적용한 법리가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해서 사건을 기각하거나 파기 환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법원이 불리하게 유죄 취지의 파기 재판을 하는 것은 형사 절차의 기본 원리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고심의 피고인 보호 기능에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법원이 혹여나 정치 행위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의 이성적인 법률 전문가인 대법관들이 모인 저는 합의체가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자체로 공소 제기감도 안 되고 범죄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정치 검찰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과반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무리하게 대선 전에 유죄 취지 선고를 한다면은 국민들은 사법부와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거둘 것입니다. 대법원의 국민의 믿음에 부합하는 사법정의 수호 역할을 기대합니다. 내란 세력의 위헌 위법 비상개헌과 내란 책동에 대해서 정의로운 판결로 헌정 질서를 수호한 것은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었습니다. 이제 대법원 차례입니다. 대법원이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형사재판 진행도 포함된다는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도 대법원의 판례로 이번 참에 확립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례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례적인 일들이 하필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국한해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당일에 합의 기일을 진행하고 첫 번째 합의 기일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잡아서 한 주에 두 번 전원 합의하고 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위한 합의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원 합의체 합의 기일을 잡아서 그날 하루에 여러 사건을 심리했던 통상적인 패턴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마저 오직 이재명입니까? 언론에서도 이례적인 속도전이다, 이재명 사건만을 위한 전원 합의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의지이길래 이렇게 밀어붙이나 의심스럽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재판을 신속하게 할 뿐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저희가 있는 것입니까? 과전이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란 뜻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 급발진, 그러니까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오해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시간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핵심은 추경안이 아니라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미 관세 협상을 강행해야 하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미국발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 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이다 라면서 협상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여러 국가가 대미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위기감 조장을 하고 있고 우리도 가능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라면서 정당화를 했습니다. 이 협상에서 손떼라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수차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의 사활이 달린 일을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익을 위해서 악용하지 말라고 더불어민주당은 누누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각종 외신과 틈만 나면 인터뷰를 하면서 협상의 기술에 대한 일장 연설을 늘어놓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어 잘하고 협상 잘하는 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협상력 과연 믿을 만할까요? 과거 한덕수 권한대행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중국과의 만일 분쟁에서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꽁꽁 숨기고 있다가 2년 뒤에 발각되어서 대통령 경제수석 자리에서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온갖 뉴스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보도 짧게 편집한 영상을 좀 함께 보시죠. 수입 자유화된다는 사실을 은폐한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한덕수 대통령 경제수석과 서규룡 농림차관이 책임을 지고 오늘 물러났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 협상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던 한덕수 대통령 경제수석과 농림부 차관보이던 서규룡 차관이 오늘 마늘 협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포기하는 형식으로 외교협상에 임한다는 것은 향후 다른 외교적 협상에서도 똑같이 그 협상을 진두지휘한 건 저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유도한 것도 저고 그러니까 100% 제 책임하에서 진행된 협상이다. 네, 그렇게 100% 본인이 책임지고 했던 협상. 당시 양국의 시장 규모를 보면 저희 중국 측이 막은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규모는 우리 측 마늘 수입 규모의 50배의 큰 시장이었습니다. 2000년 우리 정부는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315%까지 올렸습니다. 우리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즉각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문제가 매우 커졌습니다. 우리 측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3년간 의무적으로 중국산 마늘을 3만여 킬로그램씩 낮은 관세율로 수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도 대통령도 모르게 마늘 수입 자유화의 물꼬를 멋대로 터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양국 간 합의문 부속 문서에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한다라는 조항을 숨겨놓고는 이 조항을 한덕수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은폐했던 것입니다. 국민께 떳떳하지 못할 협상을 협상이랍시고 해왔던 자가 이제는 대미 관세 협상에 앞장서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 2007년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당시 이 마늘 협상 이면 합의 파문을 지적받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마늘 협상은 협상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줬다. 절대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미 관세 협상에 섣불리 나섰다가 또 큰 손해를 입게 되면 그때도 교훈 타령할 것입니까? 마늘 협상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남긴 교훈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대행은 협상에서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경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관세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면서 7월 초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패키지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인들이 일찍 협상하러 왔다라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패키지 합의는 무엇이고 최선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크게 우려하고 계시는 국민 앞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 합의와 결정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공천 개입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 이번엔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윤석열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특정인을 지명하며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지목된 후보는 대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사자는 현재도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공천 개입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을 챙기는 육성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직접 김태우 후보를 뛰게 하라고 요구하는 육성 녹취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25일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박성중 의원을 언급하며 김태우가 그래도 경쟁력 있으면 한번 좀 살펴보라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그동안 공천에 깊숙이 개입하며 국민의힘에 자기 사람을 꽂았던 겁니다. 공천이 아니라 윤석열의 공천, 즉 윤천이었던 셈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호 당원으로 여전히 윤석열을 품고 있는 이유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 떳떳하다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극단 세력은 물론 내란 대행 한덕수와 결리별을 당장 선언하십시오. 이상입니다.